머니픽 코리아 크립토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가격을 예언하는 날이 아니라 조건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코인 내부 호재만으로 오늘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렵고 달러와 금리 정책 신뢰 규제 논의, 기관 자금 같은 바깥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커진 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지 점검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5가지 뉴스, 2가지 데이터, 그리고 ETF 자금 흐름과 공포 탐욕 지수 숫자까지 딱 그 범위로만 정리하고 마지막에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하나로 결론을 한 줄로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가 발표 이후 달러가 되살아났고 미국에서 코인 시장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 전면으로 올라왔고 ETF 자금 흐름이 플러스로 확인된 날이라서 추경 매수보다 관찰이 유리합니다. 자, 이제 뉴스 5개를 순서대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거시 이야기입니다. 거시라는 말이 어렵다면 달러와 금리 같은 큰돈의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물가 발표 이후 시장이 다시 달러와 금리 방향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은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갑자기 확 꺾이거나 확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당장은 큰 방향 예언보다 달러와 금리의 미세 조정에 따라 위험 자산이 재정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인 뉴스보다 달러 방향이 먼저다. 달러가 반등하면 코인은 숨 고르기가 나오기도 한다. 즉, 코인 차트만 보면 이유가 흐릿하지만 거시 흐름을 같이 보면 이유가 단순해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정책 신뢰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이 민감해진 두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 이슈가 계속 시장 심리를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가기보다 주식과 채권과 달러가 동시에 출렁이고 안전과 위험이 동시에 요동치고 코인은 그 한복판에서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책 신뢰 이슈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기보다 흔들림 대비가 먼저다. 즉, 내 포지션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도와 규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핵심은 미국이 코인 시장을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지를 더 선명하게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코인 시장이 아직도 규칙이 애매한 영역이 많고 그 애매함이 기관 자금의 속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정리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토큰이 어떤 성격인지 분류가 명확해지고 누가 감독하는지 관할이 또렷해지고 거래소나 중개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기 시세 예언용 재료라기보다 2026년 시장 확장의 뼈대에 가깝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하루에 흔들려도 시장의 크기는 규칙이 결정한다. 네 번째 뉴스도 제도와 규제인데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단순 결제 코인으로만 보이지 않고 금융상품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이자나 보상 같은 문제가 규칙의 대상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이 커질수록 중요해집니다. 거래의 결제와 정산에서 현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고 있어도 보상을 주는 구조가 확산되면 규제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이자, 상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026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이라기보다 금융규칙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해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오늘의 실전 핵심, 수급과 기관 돈입니다. 핵심은 ETF 플로우입니다. ETF는 뉴스가 아니라
돈의 출입이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말보다 숫자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최근 거래일인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이 플러스 플로로 확인됩니다. 비트코인 ETF 플로는 플러스 106.7K, 이더리움 ETF 플로는 플러스 39.3K, 솔라나 ETF 플로는 0.0입니다. XRP는 표준화된 일별 합계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는 집계가 제한적이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차트보다 ETF로 돈이 들어오나 나가나가 더 큰 변수다. 다만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ETF 숫자는 하루만 보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이틀이나 사흘 연속으로 플러스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플러스가 하루 나오고 다음날 다시 꺾이는지 이게 다음 파동의 성격을 바꿉니다. 자, 이제 데이터 두 개로 안전벨트를 채우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레버리지, 즉 파생시장 체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청산 데이터는 집계 기준 시각에 따라 롱과 숏 우세가 바뀌는 이동하는 24시간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 시각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기준 시각은 2026년 1월 14일 오전 10시 8분 한국 시간입니다. 최근 24시간 집계에서 총 청산은 약 1억 6,900만 달러였고 그중 매수 쪽 청산이 약 7,167만 달러, 매도 쪽 청산이 약 9,688만 달러로 매도 쪽 청산이 더 컸습니다. 이걸 한 줄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도 쪽 청산 우세는 위로 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승 확정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 신호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정은 변동성 리스크 중립 이상, 즉 주의입니다. 행동 원칙은 단순합니다. 추격 매수 금지, 손실 감당 범위 확정, 포지션 크기 축소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항상 기준 시각을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공급과 물량 체크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안전벨트는 언락, 즉 잠금 해제입니다. 특정 토큰은 이번 주 언락 규모가 커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언락은 무조건 하락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예민한 구간에서는 변동성 트리거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은 물량 부담 중립에서 주의이며 언락이 큰 종목은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행동 원칙은 언락 큰 종목은 추격 매수 금지, 접근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분할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 심리 지표를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48 중립이고 예스터데이는 26 공포였습니다. 심리가 공포 26에서 중립 48로 회복 중이라면 바닥 신호일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반드시 ETF 플로 연속성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공포였으니 무조건 바닥이라고 단정하고 확신 매수하는 것, 또는 공포였으니 무조건 더 떨어진다고 단정하고 패닉 매도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오늘처럼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변동성과 물량 이벤트가 겹치면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보호 구간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ETF 플로가 플러스라고 바로 확신 매수로 추격하는 것입니다. 변동성과 언락 이벤트가 겹치면 오르는 척하다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득 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조건 두 개만 적고 비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조건 하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플로가 이틀에서 사흘 연속 플러스면 소액 실험 아니면 관찰 유지. 조건 둘, 청산 쏠림이 커지거나 언락 이벤트가 겹치면 레버리지 금지와 비중 축소. 이 두 줄만 있어도 불필요한 손절과 감정 매매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버핏 렌즈로 오늘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물가 발표 이후 달러 재정렬, 코인 규칙 입법 드라이브, ETF 플로 플러스, 심리 회복 48이 함께 있는 혼합장입니다. 구조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규칙과 제도권 통로인 ETF, 그리고 참여자 확대가 시장의 크기를 만듭니다. 영구 손실 리스크는 레버리지 과다로 한 번의 흔들림에 계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결론은 관찰이 기본값입니다. 자, 오늘의 최종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찰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TF 플로가 이틀에서 사흘 연속 플러스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청산 쏠림이 커지거나 언락 이벤트가 겹치면 레버리지 금지와 비중 축소를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법안 논의가 실제 표결이나 실질적 절차로 이어지는지, 스테이블 코인 쟁점이 더 확장되는지, 비트코인 ETF 플로 연속성, 이더리움 ETF 플로 연속성, 언락 캘린더 전후 변동성, 그리고 공포 탐욕 48이 50에서 60대로 올라가는지 또는 다시 30대로 꺾이는지, 이 7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맺은 말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인 호재만으로 설명되는 장이 아니라 물가 발표 이후 달러 흐름, 규제 입법 드라이브, ETF 플로, 심리 회복 48이 함께 작동한 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관찰. 확신을 키우는 날이 아니라 조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매일 이런 방식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내일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